안녕하세요. 영어 회화, 재무 설계, 주식 투자 세 가지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진코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분야 중에 재무 설계와 재테크 관련된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이제 촬영해서 올리는 건데요. 오늘 내용은요, 진코치에게 재무 설계나 재테크 관련해서 도움 모으는 거를 의뢰했을 때 어떠한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 고객님 중에 한 분이 요 재무 설계를 받고 나서 어떠한 느낌을 받았고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에 대한 그 글을, 제가 블로그에 올린 글을 그대로 있는 건데 영상을 촬영한 거여서 좀 첨언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진코치가 일단 소속이 되어 있는 곳은 뭐 ABC 라이프라는 이제 GA에 있어요. 법인이라고도 하고 보험 대리점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진코치는 보험 설계사로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재무 설계를 해준다라고 하는 사람들이나 재테크 돈 관리를 해준다라는 사람의 99%는 보험 설계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만 하고요. 그리고 보험 설계사가 아닌 사람들, 자산 관리사라고 하잖아요. 그래도 보험 설계사가 99%가 맞아요.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고 자기의 직업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사람을 여러분들은 선택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서도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그 사람들이 기승전 보험만 제한을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이 기승전에서 나의 통장 관리라든지 통장을 세분화한다라든지, 아니면 지출과 저축 구조를 잘 잡아줄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나에게 정말 재테크를 해줄 만한 실질적인 경험이나 데이터가 있는지, 그것에 대한 걸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 속이고 나서 그냥 뭐 재무설계 한다고 했는데 기승전 보험만 얘기를 한다,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한테 의뢰를 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제 네이버, 카페나 블로그, 그다음에 유튜브, 그다음에 페북, 그다음에 인스타그램, 이렇게 해서 저한테 의뢰를 하는데요. 요번 분은 이제 블로그 통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재무 상담 받고 싶어서 쪽지를 했는 사람인데, 보통 이렇게 물어보죠. 돈 관리를 잘 못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돈을 모을 수 있는지 조언을 얻고 싶어서 연락을 드렸다. 그다음에 상담료를 내야 되냐? 자, 첫 번째, 돈 관리를 잘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99%입니다. 자기가 돈 관리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이분도 그 중에 그냥 하나다, 그냥 보편타당한 일반적인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두 번째, 상담료를 내야 되냐? 진거치는 상담료는 없습니다. 상담료는 사실상 제가 자신하건데 제가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10만 원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냥 그런 돈을 받는 것보다도 진코치에게 만족을 해주신다면, 저에게 만족을 해주신다면, 저는 거기에 발생하는 또 소중한 한 분을 소개를 받는 거를 소개비를 대신 받아요. 그래서 만약에 만족을 해주지 못하신다라고 하면은 소개를 안 해주시면 되는 거고, 거기에서 서로 빠이빠이고.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러한 인연을 전 좀 더 중요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설계사분들도 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 써 있잖아요. 상담을 받으신 후에 만족하실 경우에 소중한 지인분에게 저를 소개시켜 주셔서 만족을 혼자 느끼는 게 아니라 널리 공유해 주길 바란다. 왜냐면 진코치가 지향하는 바도 이제 좀 선한 영향을 이제 조금 사람들에게 전해주면서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게 좀 웃길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재무조사를 저는 카톡으로 이행을 해요. 요즘에 카카오톡 이제 플랫폼이라는 것을 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 자체도 이제 이행을 하고 있는데, 이 굉장히 편해요. 정말로요. 그래서 카톡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언제든 제가 이렇게 카톡으로 여쭤보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재무구조 사항을 저한테 보내주는데, 얼굴을 보고 처음부터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제 고객이 보통 20, 30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나는 거를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다소 많아요. 그래서 재무 설계를 하게 되면 무조건적인 상품 판매율을 올리는 설계사분들이 진짜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겠지만, 아는 분들도 있죠. 근데 진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수치적인 데이터나 객관적인 그런 내용을 먼저 보내드리고, 원하시면 만나시겠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만나겠느냐라고 한 다음에 만나지, 먼저 얼굴 보고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도 시간 관리가 안 되고요. 상대방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맞지 않는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사전 미팅은요, 카톡으로 다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큰 맥락은 이렇게 돼요. 첫 번째, 현재의 세후 급여 대비 지출과 저축 구조의 현황을 조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현재까지 시드머니, 목적 자금이죠. 어느 정도 모아놨는지, 목돈을 어느 정도 모아놨는지를 여쭤보고요.
세 번째, 차후 목돈이 들어가는 목적 자금의 사용 용도에 대한 조사. 보통 3대 목적 자금이라고 하죠. 첫 번째, 결혼 및 주택 자금, 두 번째, 자녀 양육비, 세 번째, 은퇴 자금. 요것에 대한 목적 자금에 대한 사용 용도가 어떻게 되었고 어떻게 모아놨는지에 대해서 물어볼 건데 99.9999999%는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거죠. 당연하죠. 왜? 그냥 단순히 적금하시는 분들이 99.99999%거든요. 왜? 그게 제일 맞다고 생각을 하고 저 같은 영업하는 사람들은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목적에 따라서 정확히 배분하는 거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 목적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컨설팅을 제대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컨설팅을 제대로 받고 자의적인 생각으로 나는 이게 중요하지 않아. 내가 제일 똑똑해. 접근만 해야지. 그러면은 계속 그냥 똑같이 그냥 그럭저럭한 인생을 살다가 나중에 진짜 폐휴지를 줄 수도 있게 돼요. 식당 일을 하거나 그냥 폐유지 줍거나 아니면 포장마차 이렇게 하시는 분들 괜히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니면 노숙자분들이나 그분들도 젊은 시절에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의 그 상황이 됐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항상 뭘 해야 된다? 대비, 준비. 언제나 우리가 지금 경제활동 집중기 이 시기에 제대로 된 준비를 하지 않게 되면 우리도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가 없다? 아니죠. 있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 재무 설계나 보험 설계를 해주는 데 있어서 지금 1번, 2번, 3번, 4번 요거에 대한 거 있죠? 금융상품의 여부에 대한 조사 이런 거를 해드리면서 재무 설계를 해드리면서 좀 그런 거예요. 좀 거짓골은 면하게. 정말 질병이나 사고 같은 거나 이런 것을 당했을 때에도 이 사람이 혹은 사망했을 때에도 가족들이 정말 길거리에 앉지 않게 그리고 나중에 노후에 있어서도 나에게 정말 도움이 되고 나의 목적 자금을 짝짝 맞춰서 잘 조금 모을 수 있는 그러한 방안으로 설명을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드려요. 이제 현재의 이제 뭐 재무 상황을 저한테 알려주시면 이렇게 현재와 이제 신규 플랜에 대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알려드린다. 제가 써놨죠. 통장의 세부나 목적 자금 마련의 방법, 단기자금과 중장기자금의 실제 운용 정도, 재테크와 그다음에 재무설계의 구별 이거를 꼭 해주셔야 돼요. 재테크와 재무설계의 구별. 이제 정말 주요 골자는 재테크는 말고도 돈이 돈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재무설계는 나의 돈을 단도리 있게 잘 관리하고 모으는 것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프로세스에 대한 내용은 통장의 세분화에 대한 내용인데 고정적금, 자유적금, 비상금 통장, 그다음에 주택청약 CMA, 펀드, 보험 등 금융상품에 어떻게 적재적소에 배분이 되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목적 자금 마련의 방법,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목적별로 아까 말씀드렸던 3대 목적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그다음에 단기 자금과 중장기 자금의 실제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왜냐면 중장기 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10년 이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욕심내서 큰 금액을 하게 되었을 때에는 절대로 그거를 쭉 끝까지 못 가져갑니다. 절대로 못 가져가요. 여러분들 그거 꼭 알아두셔야 되세요. 그래서 저는 항상 내 급여 곱하기 10% 정도를 가장 적정한 금액이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연금보험이든 연금저축이든 종신이든 여러분들의 급여 곱하기 10% 이상을 가지고 있다. 그럼 여러분들 그거 결혼하고 나서 여러분들의 그거를 계속해서 운용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꼭 점검을 받으셔야 되세요. 그다음에 재테크랑 재무설계를 구별하는 것 서로 큰 차이가 있고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다 재무설계를 이행을 하면 일회성으로 끝나느냐 그건 아니에요. 고객님들이 원하신다면 저축관리를 6개월에서 1년 정도 요게 있죠. 요게 표예요. 엑셀로 제가 정리한 표인데 이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습관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그래서 중장기 저축 플랜 같은 거를 가져가게 되면 여기 30대 초반 여성 같은 경우 급여가 이분은 간호사거든요. 300만 원 정도가 되어서 중장기 저축은 10%인 30만 원으로 마련을 하실 수가 있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30만 원의 추가 납입 플랜이라는 것을 금융상품을 이용해서 중장기 저축을 이렇게 가져간다는 거죠. 결론만 하게 되면은 이분은 내가 1억 818만 원이라는 돈을 모아서 나의 연금 자금으로 1억 7,894만 원이라는 돈 자체를 마련하는 플랜을 가져가게 된 것이고 10년 동안에는 90만 원, 그다음에 10년은 59만 원이라는 돈을 마련하는 플랜이다. 경제활동 집중기 안에서는 사망하셨을 경우에는 이분에게는 1억이라는 자금이 마련이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일반 사람이 적금밖에 모르는 사람이 절대 몰라요. 그리고 이거 자체가 이거는 사기야, 이건 좋지 않아, 이건 나빠. 왜? 이거는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 왜? 실질적으로 내가 운용하는 자금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평생
금융상품이라는 것과 멀어지게 되고요. 그런 사람들은 재테크도 못해요. 제가 100% 아니, 한 1000% 정도 장담할 수 있는데요. 재무설계 잘 이행할 줄 모르는 사람, 재무설계 잘 이행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잘 모으거나 똑똑하게 내 돈을 포트폴리오에 맞게 구성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재테크도 절대 못해요. 재테크를 어떻게 접근하냐? 이런 분들은 주식을 어떻게 접근하냐면 도박처럼 접근하죠. 뭐 아니면 도. 그냥 사서 오르면은 딱 좋은 거. 내려가면은 또 이렇게 안 팔아요. 그런 분들은 또 오를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 자체가 돈을 똑똑하게 운용하는 게 아니건 더 이상 재테크가 아니죠. 그래서 재무 설계를 잘 이행하시는 분들, 이렇게 금융 상품을 적절하게 배분해서 이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300만 원 중에 10%인 30만 원 정도는 270만 원은 제하고 30만 원 정도는 중장기로서 여러분들이 꼭 가져가셔야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상담 후기 이렇게 좀 진행하고 나서 이렇게 제가 정리해서 또 이렇게 드립니다. 항상 인증샷을 남겨요. 저에 대한 그런 좀 내용도 되고 고객님들도 이렇게 남겨놓으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눈표로 이렇게 또 작성해 드리고 이렇게 이제 저한테 후기를 남겨달라라고 했을 때 후기를 남겨주신 건데 뭐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상담을 요청하셨냐, 다른 설계사보다 저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이었냐라고 여쭤보니까 유튜브 통해서, 이분은 유튜브 통해서 오신 거구나. 제 요렇게 영어 강의 통해서 먼저 아시게 되셨대요. 그래서 영어 강의를 보고 영어 공부도 하면서 저에게 신뢰감이 쌓였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유튜브 한 2년 차 넘었습니다, 여러분. 예? 유튜브 짬밥이 2년이 넘었다고요. 지금 5,200명이 넘었죠. 구독자 수가. 그래서 영어 공부도 하면서 신뢰감 쌓였고 월급 저축하는 방법을 잘 몰랐는데 재테크에 대한 궁금증도 많아. 그래서 전 이분에 대해서 주식과 관련된 내용도 알려드렸죠. 그다음에 강의 속에서 진코치님 열정과 인간성을 이렇게 다 도와주려는 것을 봐서 저에게 의뢰를 하게 되었다. 그래서 어떠한 내용을 상담을 받으셨느냐? 상담 받으신 내용 중에서 가장 만족하시는 부분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세 가지 내용을 전반적으로 설명 들으면서 감동받았대요. 나도 감동받았어요. 전 이 후기를 보고 나도 감동을 받았어. 왜냐면 저는 이런 게 너무 좋거든요. 단순히 돈에 대한 얘기는요, 인간사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이분에 대해서 단순히 돈에 대한 컨설팅을 해드린 게 아니라 삶에 대한 컨설팅을 진짜 많이 조금 해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도 계속해서 연락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좋은 관계를 정말 잘 맺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저에게 중요한 목적 자금을 체계적으로 설계를 해주셨고 수입 대비 지출을 효율적으로 나눠서 소비 지출 부분이 한눈에 탁 들어오는 플랜이 너무 좋았대요. 저는 수치적인 데이터를 다 드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적금을 하고 써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잘 몰랐던 저는 무조건 안 쓰고 적금, 이분은 그냥 무조건 적금 몰빵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평소에 일정한 금액을 적금하면서 남은 돈이죠. 적금하고 남은 돈으로 자기 개발비와 소비를 하면서 항상 돈이 새는 것 같고 쪼들린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이분은 300을 버는데도 불구하고 적금을 이만큼 하는데도 남은 돈으로 쓰게 되니까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지. 심지어 모두 해요. 카드 대금으로도 허덕인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는 저축도 하면서 저축 외에 여윳돈으로 또 여행도 할 수 있고, 왜냐면 목적 자금에 맞게 자기가 만약에 여행 자금으로 운용하고 싶다고 하게 되었을 때 제가 그거에 맞게 또 알려드리니까 여행도 하고 돈을 잘 모을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으로 기쁘대요. 저는 이 말을 듣고 너무 행복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후에 대한 준비의 필요성을 알려드려서 노후도 이제 딱 빵빵하게 지금처럼 빵빵하지는 못해요. 왜냐면 빵빵하게 마련하려면 여러분들 300만 원 버시는 분 100만 원 정도는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은퇴 자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최저 노후 생계비라고 해요. 최저 노후 생계비를 일단 마련해 둔 상황에서 나의 자금을 잘 운용하는 게 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걸 물어보죠. 다른 설계사의 차이점. 왜냐면 나만의 차별성을 항상 생각하고 마련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를 만난 첫날 재무 상황과 노후를 상담받으면서 인생 상담사를 만난 것 같다고 하는데 좀 부끄럽죠. 저는 아직 나이가 좀 어린데도 불구하고요. 근데 이분은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30대 후반을 바라보고 있는 현재 저는 나약하고 비관적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뭐 저는 제가 돈도 더 잘 모으고 노후가 불안하지 않을 것 같다는 희망이 이제 상담을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너무 행복했고 빨리 저를 만나지 못했던 게 좀 안타깝다고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게 참 고마웠죠. 그래서 단순히 상품 판매나 상품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이건 제가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겠고요. 그래서 뭐 이제 뭐래서 감사합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얼굴을 드러내놓고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좀 말을 허투루 하거나 말 실수하게 되면 저는 설계사분들한테도 공격을 많이 받고요. 그다음에 일반 사람들한테도 질타를 많이 받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말을 항상 되게 조금 조심조심스럽게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거든요. 선의의 경쟁은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항상 그리고 저에게 재무 설계 의뢰를 하시는 분들에게도 항상 뭐 이제 뭐 돈 관리 쪽인 부분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조금 더 높일 수 있고 현재 가치를 조금 더 즐기면서 미래 가치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돈 관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조금 이런 얘기를 나누는 게 저는 그게 참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거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돈 관리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가 지금 궁금하신 분이거나 그다음에 재테크랑 재무 설계를 지금 구분도 못 하시는 분 그런 분이 주식하시는 분은 큰일 납니다 진짜로. 그다음에 재무 설계를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변하지 않은 삶을 살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이제 뭐 여기는 카카오톡 여기 써 있죠. 카카오톡이나 아니면 인스타그램에다가 해도 되고요. 여기 지금 댓글로 남겨주라고 했는데 유튜브 댓글로도 괜찮은데 유튜브 댓글은 공개적이니까 그걸 원치 않으신 분들은 저한테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직장인 급여 설계라든지 공무원 연금 설계, 그다음에 보험 비교 분석, 보험 리모델링, 기타 등등 많은 거를 해요. 그래서 그 중에 요즘에 제일 많이 하는 거는 재무 설계 관련된 내용을 많이 하죠. 지출 대비 저축과 요 구조를 좀 수입 대비 지출과 저축의 구조를 잡아드리고 그다음에 그분에게 마련할 수 있는 중장기 저축 플랜을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단기 자금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좀 목적 자금 잘 마련하면서 주식 자금까지 운용할 수 있게 그래서 증권 계좌를 개설해서 좀 주식도 운용할 수 있는 방안까지 마련을 해드리는 거를 도와드리는 진코치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돈을 위탁해드리진 않아요. 유사수신 행위이기 때문에 알겠죠? 자, 그래서 한 15분 정도 여러분들에게 진거치에 대한 프로세스를 알려드렸는데 유튜브 통해서 이제 재무설 관련된 내용이나 이제 뭐 재택 관련된 내용을 많이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한 저의 이제 뭐 영업이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마케팅이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저를 일단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진코치가 사용할 수 있는 채널은 최대한 많이 사용할 거니까 혹여 뭐 영어 강의만 보신다고 해서 너무 불쾌해하지도 마시고요. 제가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 가장 큰 일 중에 하나니까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내가 지금 재무 설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재테크 구분이 안 된다. 돈 모으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해주시면은 이미 조금 그래도 밀려 있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뒤로 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미리 연락을 해주시면 제가 리스트 짜서 이제 좀 데이터 이렇게 베이스 구축해 놓으니까 항상 그렇게 연락을 먼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다시 오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안녕.